코스피 6천 간다며 연일 축포를 터트리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매일 밤 주식창을 보며 남들 상투 접고 오열할 때 내 돈 지키고 확실하게 수익 챙길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개미들의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이론이나 차트 분석은 다 빼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언제 어떻게 팔고 도망쳐야 할지 초보 주린이 눈높이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미들이 가장 분통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수는 날아가는데 내 계좌는 썩어가는 괴리담입니다. 코스피가 6천을 가려면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만 오르면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중소형주나 테마주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마는 겁니다. 뉴스에선 최고점이라는데 내 주식은 왜 본전도 못 찾지? 이런 지독한 박탈감이 들 때가 개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고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을 따라 사게 됩니다. 이걸 심리적 리스크, 이른바 포모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직장 동료가 어제 급등주 타서 2달치 월급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 덜컥 빚까지 내서 추격 매수를 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들이 축배를 들며 수익 인증을 할 때가 위험합니다. 언제나 증시의 최고점이자 끔찍한 폭락이 시작되는 전조증생입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열고 빨간불, 파란불 종목을 훑어보십시오. 내가 이 기업 가치를 보고 샀는지 남들 따라 샀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떠넘기기입니다. 지수가 6천이라는 역사적인 고점에 도달했다는 뜻은 뭘까요? 돈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수익 실현 타이밍입니다. 그들은 목표한 지수에 도달하면 기계처럼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그 매도 폭탄을 이제 진짜 대세 상승장이다 라며 받아냅니다. 우리 개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꼭대기에서 다 사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실컷 오르고 나서 고점을 찍고 쉴 때 자금은 이동합니다. 그들의 돈은 이미 저평가된 바이오나 금융주로 떠나고 없습니다. 소문 듣고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만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세 번째, 구조적 리스크인 레버리지의 역습을 피해야 합니다. 지수 3,000일 때 1%가 빠지면 30포인트가 얌전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지수 6,000일 때 1%가 빠지면 60포인트가 날아갑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공포감은 2배입니다. 이때 신용대출이나 미수금 쓰신 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10%만 빠져도 증권사에서 강제로 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른바 반대매매 폭탄이 터지면서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매크로의 덫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 직관적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 가치가 올라야 환차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기업들이 증시를 이끌고 있죠. 원화 가치가 오르면 삼성, 현대차 같은 기업의 실적은 줄어듭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외국인들은 언제든 돈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미들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행동 지침은 뭘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 대신 당장 앱 켜고 할 수 있는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절대 화려한 지수에 속지 말고 내 종목의 실적을 보세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증권사 앱을 켜시고 종목 정보를 누르십시오. 재무제표 탭의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지만 확인하세요.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지수가 흔들려도 버티면 무조건 다시 오릅니다. 하지만 돈도 못 버는데 테마주로 급등했다면 미련 없이 전량 파세요. 둘째, 무조건 현금 비중 30%의 법칙을 내 계좌에 세팅하세요. 주식이 빨갛게 달아올라 10%든 20%든 수익이 났다면 일단 파세요. 그렇게 번 돈으로 다른 급등주를 또 사지 말고 현금으로 두셔야 합니다. 현금은 갑작스러운 폭락장이 왔을 때 최고의 주식을 줍는 무기입니다. 셋째, 신용, 미수, 마이너스 통장 등 빚투는 절대 금지입니다. 고점에서 물려도 내 돈이면 이악 물고 버티면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하지만 빚으로 산 주식은 지옥 같은 하락장을 한 달도 버틸 수 없죠.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증권사 앱 켜시고 신용 한도부터 차단하세요. 자, 이렇게 계좌를 지키는 3가지 방패를 세우셨다면 이제 코스피 6천 시대에 진짜 내 돈을 불려줄 확실한 주도주를 골라내는 창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무작정 아무 주식이나 사면 철저하게 소외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관심 종목 창에 세팅해 두어야 할 시장을 주도할 4가지 핵심 섹터와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연 시장 상승의 1등 공신인 AI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PC나 스마트폰 수요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핵심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에 누가 더 깊숙하게 독점적으로 납품하느냐가 마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똑같은 반도체 대장주로 묶어서 사는 겁니다. HBM 주도권을 꽉 쥔 하이닉스와 아직 납품 테스트로 시험받는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의 주가 궤적은 앞으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니까 무조건 오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정확히 올라탄 기업인지 반드시 뉴스로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짜 수혜주인 금융과 자동차입니다. 지수가 6천을 가려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할인이 해소되어야 하죠. 막대한 현금을 쌓아둔 은행과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현대차, 기아. 이들이 밸류업의 핵심 타겟이자 외국인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리스크, 무늬만 밸류업 기업입니다.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안 옮기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셔야 할 단어는 딱 하나, 자사주 소각입니다. 번 돈을 확실하게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 성향 상위 1%만 선별하십시오. 세 번째는 AI 시대의 진짜 숨은 승자, 전력 인프라와 전선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려면 소도시 하나 규모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북미의 노후 전력만 교체와 맞물려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폭발 중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곳은 이미 몇 년치 일감이 꽉 찼죠. 하지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래 실적까지 다 땡겨온 상태라 지금 고점에서 몰빵하시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면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수주 잔고를 확인하세요. 이 잔고가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만 분할 매수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조적으로 수출이 우상향하는 K방산과 조선업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친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방산은 중동과 유럽을 넘어 미국 정비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역시 비싼 값에 배를 파는 슈퍼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죠. 하지만 방산은 선거나 휴전 협정 같은 정치 이벤트의 주가가 요동칩니다. 조선업은 수주가 넘쳐나도 정작 배를 만들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도 지연에 따른 페널티 리스크가 없는지 꼼꼼하게 뉴스 플로우를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4가지 핵심 섹터를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냉정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개미들의 힘만으로 코스피 6000이라는 기적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며 반드시 외국인 큰손들의 거대한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투자 은행들은 지금 한국 증시의 6000 돌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시각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언제 주식을 팔고 나갈지 정확한 타이밍과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외국인들은 한국의 밸류업을 아직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배당금 조금 올려주는 척 쇼로 그들의 장기 투자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주주만 배볼리는 낡은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고 벌어들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확실하게 소각하는 진짜 주주 환원입니다. 상속세 문제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증시는 영원히 싸구려 할인 매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뉴스를 보실 때 단순한 밸류업 테마에 속지 마시고 기업이 주주를 위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에게 한국 증시는 독립적인 우량 시장이 아닙니다. 단지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사이클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 취급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증시가 기형적일 정도로 반도체 수출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꺾인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밸류업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주식을 집어던집니다. 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강달러 현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폭발하려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노리고 한국 주식 쇼핑에 나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홀로 잘 나가고 금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게다가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인상 같은 미국의 무역 방열이 높아질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계 큰손들은 한국을 미중 패권 경쟁이나 북한 리스크에 취약한 나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값을 빼고 우리 주가를 아주 짜게 평가하죠. 그렇다면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스마트폰 앱에서 매일 아침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외국인이 연속으로 수천억씩 팔고 나가는 장이라면 그건 대세 상승이 아니라 그들의 차익 실현 폭탄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환율이 1,400원 근처에서 내려오지 않고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진다면 미련 없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현금 30%를 꼭 쥐고 계십시오. 코스피 6000이라는 화려한 숫자는 결코 우리의 희망 회로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냉혹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읽고 그들의 등에 올라타야만 수익을 냅니다. 진짜 큰 기회는 항상 시장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만 지키셔도 상투 잡고 오열할 일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피땀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너무 소중한 돈입니다. 스마트머니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현명하고 독하게 수익을 지켜내세요. 오늘 당장 내 계좌의 썩은 뿌리와 위험 요소를 무자비하게 가지치게 하세요. 오렌지 경제 이야기는 항상 개미 투자자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좌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실전 꿀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